자, 이게 2011년 9월 1학년 학평에 나왔던 지문인데, 지문이 쉬워 보이는데 요상하게 어려운 느낌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 이유는 1문단 때문입니다. 1문단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근데 저도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읽어볼까요? 1문단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좋은 대학, 전문직 종사자들이 좋은 차를 타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데, 이 지문에서 신호라는 단어가 보이는데, 이 신호라는 게 그런 거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어떤 정보인 거죠. 오케이?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정보가 바로 신호인데, 고급 차를 타면은 돈 많고 능력 있겠구나, 좋은 대학 가면은 머리 똑똑하겠구나, 이런 신호들인 거예요. 자, 아무튼 간에 근데 뜬금없는 이야기가 나오죠. 경제학자 스펜스는 이러한 현상을 1문단 읽고 있는 겁니다. 개별 경제 주체들이 상호간 정보 보유량의 격차가 있는 시장에 참여하면서 그 문제를 조정해 가는 과정으로 분석하였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 좋은 거를 사려는 좋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액션이 어떤 것에 속하냐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스펜스라는 아재는 사람들이 정보 보유량이 달라요. 정보 보유량이 다르는데, 이 정보 보유량의 격차가 있는 시장에 참여하며 이 보유량이 차이가 나는 이 문제를 조절해 가기 위한 과정에서 이런 좋은 물건들을 사고 좋은 대학 가고 고급 승용차를 타려고 한다라고 한대요. 근데 이 뭔 말인지 모르겠잖아. 그러니까 1문단 요약은 사실은 인 겁니다. 그런데 어찌 됐건 간에 정보량이 풍부한 쪽이 정보량이 부족한 쪽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며 그 결과 위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어찌 됐건 간에 정보라는 녀석과 관련이 되어 있다 정도만 잡고 이 내용을 계속 머릿속에서 리마인드 하면은 다음 문단 읽을 때 안 읽히니까 이 문단을 바로 가주세요. 이 문단 가볼까요? 경제학에서는 이처럼 경제 주체의 속성을 알려주는 인지 가능한 행위나 형태를 신호라고 하는데, 얘는 동그라미 쳐야겠죠? 그리고 요거까지 밑줄이 쳐져 있으면 더 좋겠죠? 이 신호를 보내거나 받는 측을 각각 발신자와 수신자라 일컫는다. 요 녀석이 바로 발신자겠죠. 이때 발신자는 수신자에게 자신들이 신호를 보낼 능력이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신호를 보낼 수 없는 다른 이들에게 핸디캡이 생기도록 만들며 이를 통해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다는 것이다. 더 좋은 대학, 고급 승용차, 나를 뽑아주세요. 내가 더 똑똑합니다. 나를 써주세요. 내가 더 능력 있습니다. 이거인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문단에 신호라는 단어 하나로 정리가 될 것 같네요. 3문단을 가볼까요? 발신자가 보내는 신호, 요 녀석이죠.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이 보내는 신호는 그 성격에 따라 평가 신호와 관례 신호로 나뉘는데, 여긴 바로 더 안 읽고도 머릿속에서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이 지문에서 정보와 신호라는 녀석을 들었고, 신호라는 녀석이 특별한 녀석이라는 걸 다운표쳐서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 앞부분, 3문단 앞부분까지만 해도 발신자가 신호를 보낸다까지만 이야기를 했지, 이것을 어떻게 전문적으로 나눈다라는 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 신호와 관례 신호에 대해서 이 지문은 우리한테 알려줘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알려주는데 한 문장을 쓴다고 하더라도 이 문단을 다 쓰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읽어보시면은
3문단이 평가 신호고 4문단부터가 관례 신호라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요 녀석은 이제 이게 아니라 이거랑 이게 되는 겁니다. 평가 신호는 신호를 만들기 위해서 높은 비용이 수반됩니다. 또한 신호, 그러니까 보내는 신호와 이 보내는 사람 간에 어떠한 연관점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한국인이고 내가 동양인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신호를 나는 백인이다, 나는 흑인이다. 백인, 흑인이라는 단어 요즘에 쓰면 뭐 이상한가? 아무튼 나는 아프리카 사람이다, 나는 뭐 영국 사람이다. 아니다, 나는 백인이다, 나는 흑인이다. 이렇게 보내면은 사실 연관성이 없죠. 속성 간에 내적 연관이 없는 거죠. 아무튼 간에 높은 비용, 속성과 속성 간 내적 연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높은 신뢰도를 줄 수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학력이 있겠죠. 높은 비용 뭐예요? 그리고 내적 연관은 뭐가 있을까요? 아, 여기 앞에 박사학위 나오네요. 내적 연관. 이 보낸 신호와 이 사람의 능력이 실제로 일치한다. 아니, 뭐 졸업증서? 졸업증서로 증명하는 것? 아니면은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 정도가 되겠네요. 반면 관례 신호는 신호를 만들기 위한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며 속성 간에 아무런 관계도 없대요. 그래서 이 평가 신호보다 신뢰성이 낮겠죠.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되고 만드는데 돈도 안 드니까. 이 학력이라는 것이 사실은 하나의 신호인 거예요. 그런데 관례 신호는 그게 아니겠죠. 자, 봅시다. 어찌 됐건 간에 신뢰성이 약하지만 이 신호는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 작은 비용으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자신의 핸디캡을 감추기 위한 방편으로 자주 사용된다. 자, 지식인처럼 보이기 위해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전문 서적을 들고 다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건 뭐죠? 여기 들어가는 게 뭐죠? 학력 이건 뭐 없다고 칩시다. 책값 뭐 10,000원, 20,000원. 그리고 졸업증서도 필요 없죠. 이러한 평가 신호와 관례 신호 모두가 기만에 노출돼 있대요. 무슨 말이죠? 기만이란 신호와 관련된 속성을 갖지 못한 발신자들이 마치 그러한 속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구라를 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기소개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학력을 위조하거나. 그래서 수신자 입장에서 대학교, 입학처 아니면은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일을 의뢰하려는 사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신호를 받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기만당한 피해가 적다면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기만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 그러니까 발신자와 수신자가 있는데, 발신자가 구라를 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 수신자가 속아서 입는 피해, 속아서 입는 피해가 아닌가 보네요. 근데 뭐 이것도 맞기는 맞습니다. 발신자 입장에서 구라 비용이 수신자 측에서 속아서 입는 피해보다 만약 구라 비용이 더 많이 들어, 그럼 구라를 칠 이유가 있을까요? 없겠죠. 구라를 안 치겠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발신자 입장에서 걸렸을 때 내는 비용, 벌금 같은 거겠죠? 이게 이것보다 낮다면
구라를 더 치려고 하는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기만이 지나치게 확산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수신자는 발신자들의 신호를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경우 정직한 신호를 보낸 발신자가 피해를 보게 돼요. 왜냐하면 정직한 신호를 보낸 발신자는 높은 비용과 내적 연관, 높은 비용을 들여서 이 학력을 만들었는데 학력 위주화는 구라쟁이들이 많을 경우에 내 진짜 높은 비용을 들여서 학력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내 말을 믿어주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구라쟁이들 때문에. 그런 피해를 입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일문단에 대한 내용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인데 너가 나를 모르잖아. 나를 신뢰해야 돼. 나 정말 능력 있는 놈이야. 너 모르지? 나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량이 네가 나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량보다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정보를 너한테 알려줄게. 그것이 뭐냐면 바로 나의 평가 신호와 관례 신호 같은 것들이야. 내 대학교 졸업 증서야. 내가 타고 있는 고급 승용차야. 이것이 나에 대해서 알려줄 거야. 네가 알 수 있게. 난 이 정도 타고 다니는 사람이야. 이 정도 똑똑한 사람이야. 그렇게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런 학력, 고급 승용차 같은 것들을 사려고 한다라는 식으로 정리가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오문단 같은 경우에는 기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문장으로 정리할 필요까지는 없었던 것 같은 지문이네요. 말이 좀 어렵긴 해요. 단어들이 좀 어렵긴 한데 흐름 자체는 전혀 어려울 게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